오늘은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산모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산모특약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산모특약은 태아가 아닌 산모님이 보장을 받는 특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모특약을 구성하게 되면 위에 보이는 이 산모님의 5년치 병력사항을 보험사에 추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혹시 산모님이 부인과 질환으로 자궁이나 난소 쪽에 치료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갑상선 약 등 투약하고 있는 게 있거나 유산 이력 등 병력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산모특약뿐만 아니라 태아보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아가들은 태어날 때 이슈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실비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태아 실비의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모님의 병력사항이 있다면 아예 거절이 되거나 22주 이후에 심사 요청 혹은 할증 같은 게 붙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산모특약은 선택 제왕 시에는 보장이 되지도 않고, 응급으로 인한 제왕 시 최대 10만원, 입원 시 최대 1만원, 유산을 해도 최대 10만원,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더라도 최대 20만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필수적인 내용들로는 보이지 않죠. 병력이 있는 산모님들은 저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 병력 내용을 대부분의 산모님들은 다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저도 당장 1년 이내 다녔던 병력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병력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산모특약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실제로 가입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내용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내용 그대로 가입을 하셔도 될 만큼 제가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태아가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출생전 보험료는 59,410원, 출산 후 20년 동안 납부하는 출생 후 보험료는 남아 기준은 36,980원, 여아 기준은 34,360원입니다. 참고로 산모님의 나이와 임신 주수는 출생 전 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치고요. 출생 후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임신 주수가 늦어질수록 출생 전 보험료는 비싸지기 때문에 주수가 바뀌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험료가 3만원대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받은 설계안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해가지고 보장이 약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중복이 되는 보장들을 삭제한 거지, 위에 보이는 필수적인 담보들은 전부 다 최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보험은 가입 후에 보장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높일 수가 없는데요. 반대로 보장을 삭제하거나 줄이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되는 특약이 있다면 일단은 추가해서 구성을 하시고요. 나중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시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한 설명에 앞서서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모두 표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별표 3개에서 5개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말 2달 넘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완성시킨 저희 둘째 아이가 실제로 가입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 내용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사고로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 병원에서 정도가 약하면 3%, 가장 심하면 100%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게 되면 이 가입 금액 1억 원의 20%를 곱해가지고 2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디스크 신경장애, 후유장애 15% 진단 시 동일하게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복, 반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해 담보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고요. 납입 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되면서 가입 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함 담보고요. 방금 설명드린 납입 지원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 이내에 4가지 유사함에 걸리게 되면 이번에는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특약입니다. 다음은 골절 관련된 담보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일반 골절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아주 작은 이 실금이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 출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 골절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 관련 담보고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여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피부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100만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고요. 뉴스나 인터넷 주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이마나 얼굴이 찢어지거나 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에 필수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급병원에 1인실로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금액이 20만원에 보험료가 22원으로 이 큰 사고로 인해서 상해병원의 장기 입원실을 대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을 하게 되면요, 상해 입원 일당은 아무 조건 없이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당 5만원이 보장되고요. 이 상급병원에 1인실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개가 합산해가지고 하루에 25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다음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고요. 얼굴 등 신체에 흉터를 지우는 성형수술 시에 보장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흉터를 제거하는 것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은 1cm당 30만원, 상체와 하체는 1cm당 15만원씩 최대 1,8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금액이 더 커지는데요. 그냥 상해 수술비 담보가 있기는 한데 이 담보는 수술 종류와 무관하게 가입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50만원 정도밖에 구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큰 수술을 대비하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보험료 여력이 된다면 두 개를 다 구성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만 구성을 한다면 상해 종수술비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몸과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 이 신생아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특약으로 구성을 꼭 해주시고, 보장금액 또한 5천만원에 보험료가 53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은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아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 구성했는데요. 우선 17번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현재 판매하는 암 진단비 보장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메인으로 1억원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가 1위 백혈병, 2위 림프종암, 3위 뇌 및 중추신경계인데, 어릴 때 발병률이 높은 위 세 가지가 모두 보장이 되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원을 서브로 구성을 했고요. 일반암 진단비와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 비유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가입 금액은 최대 금액인 일반암의 20%인 2천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원 별도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고요. 뇌혈관 질환 담보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 뇌출혈과 뇌경색 등을 포함한 뇌졸중에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해가지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최대 2천만원 구성을 했는데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보장 금액에서 20%인 400만원만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 담보도 2천만원을 추가로 구성해서 총 400씩 800만원 나오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가끔 뇌혈관 1, 2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은 최대 4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 쪽은 보장 범위가 두 번째로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만 2천만원 구성했는데요. 이거는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이 2천만원 기준 506원, 심혈관 질환은 4,204원으로 보험료가 약 8배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심혈관에서 보장이 되는 부정맥과 심부전은 발병률이 데이터에 따르면 0.06%로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 1에서 180일 한도 5만원, 30일 한도 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습니다. 실비에서 1인실의 경우에는 일반 병실과의 차액의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릴 때 소아병동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4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까지 서브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인실과 상관없이 하루당 6만원 최대 보장되고요. 종합병원에 1인실을 입원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상급종합병원에 1인실을 입원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큐베이터는 질병 입원 일당 6만원과 뒤에서 소개해드릴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병수술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해가지고 합산 50만원이 현재 들 수 있는 가장 최대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와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수술 시에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를 해서 이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1 6종 수술비고요. 앞서 설명드린 상해 1 5종과 내용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원인이 상해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해주는데요.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보완해가지고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수술 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술도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7가지 선천질환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은 위 담보들처럼 보장금액이 몇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몇십원짜리 굉장히 저렴한 것들은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더해도 몇백원 수준이니까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 빼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편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고요.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보장 내용이 200만원 선도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 1,500만원, 임시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탄탄하게 구성되고요.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걸로 구성을 할게요. 다음 가족 일상배상 책임 구성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줘야 될 때 보장을 다 해주는데요. 예시로 들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데요.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에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광범위하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담보의 보장은 사람, 재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 보장해주는 건 458원, 이 재물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누수는 보험료가 2065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신축이나 단독주택 등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줄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저처럼 누수를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만약에 누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누수까지 포함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엄마 아빠 보험이 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자녀분한테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장이 가능하니까 제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아 특약 4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고요.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는데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인 Q21뿐만 아니라 다지증, 9개월, 다운 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 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 네 번째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위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주 6일까지만 구성이 가능하니까 기간이 된다면 태아 특약까지 필수로 꼭 구성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월보험료 36,980원짜리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의 개정된 버전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제 아이 거를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담보별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다른 설계사분들의 의견이나 의학적인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보장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설계안이나 태아보험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톡TV는 평일에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항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 빨간 날, 늦은 시간 다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